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마감시장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몇 배로 됩니다. 오늘 그 방송하게 된 거는 종목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금 현재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게 좀 장기 투자 관점으로 길게 홀딩하는 그런 방식으로 매매를 합니다. 이전에는 거의 데이 트레이딩 단타 이런 개념으로 짧게 보고 했었는데 이거 지금 제가 방송 7월 달에 그때 방송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요. 단기 투자를 하니까 코스트라인 투자법으로 했을 때 적용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코스트라인 선생님은 10년 동안 묻어두라 이렇게 10년 뒤를 보고 매매하는 이런 쪽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 책 자체가 단기 투자에는 잘 맞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장기 투자 개념으로 써놓으신 책을 코스트라인 달걀을 3분본 갖다 놓고 단타로 해가지고 적용을 시켜보려고 무지 애를 썼는데 그게 잘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접고 장기 투자 개념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 변화가 안 생기면 방송을 거의 안 하고 넘어갑니다. 바꿔 말하면 방송이 없으면 그 전날 방송했는 종목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안 바뀌었는데 굳이 방송을 자꾸 해봐야 손실 보고 있는데 손실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종목 변화가 생겼을 때만 이렇게 해서 이 종목을 팔고 이 종목으로 갈아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혹은 이제 좀 특별하게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특별한 이벤트가 있죠. 그럴 때는 종목 변화가 없더라도 방송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방송이 없으면 그대로 홀딩 중이다. 그러니까 매일마다 방송을 안 할 수도 있다. 이걸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방송했던 게 11월 8일이었고요. 오늘이 11월 11일입니다. 그러니까 8일 날이 금요일이었고 토일 지나고 나서 11일 오늘이니까 바로 이전 거래 8일 날이 그 다음 오늘 월이니까요. 바로 전 거래일입니다. 바로 이제 말이 오늘이 꼬이노 8일 날 방송하고 그 다음날 방송한다 이런 개념으로 거래일 상으로 바로 다음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장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고는 제 방송의 가장 큰 특징은 계좌 잔고를 계속 보여준다는 겁니다.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이거.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계속 보기 때문에, 나중에, 기간으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 지나고 나서 제가 2천만 원이 되면,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해가지고 기간을 길게 잡으면, 돈을 중간에 뺐다 넣었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잔고 이야기 하면서 돈을 집어넣어 놓고 수익 났다 이렇게 또 뻥지길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제가 2천만 원이 목표인데 1차적 목표가 2천만 원인데 2천만 원 되면 기간으로 처음 시작했을 때 시점 1천만 원으로 투자했는데 그때부터 2천만 원 되는 그 시점까지 해서 기간 수익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면 1천만 원 플러스 됐다 이렇게 바로 보여질 겁니다. 지금도 기간으로 보면 딱 수익이 그대로 나옵니다. 한 297만 원 벌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수시로 계속 그거 확인할 필요는 없겠죠. 나중에 가서 딱 증명을 한번 해주면 되니까 인출한 것도 없고 넣은 것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잔고를 실시간으로 조회 눌러갖고 보기 때문에 계좌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게 이제 제 방송의 가장 큰 좀 차별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97만 원이고요. 금요일 때 1283만 원이었으니까 오늘 1297만 원이니까 플러스 14만 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게 수익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종목의 변화가 좀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가진 종목들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지난번에 11월 8일 날 SG를 606만 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대로 놔뒀는데 오늘 SG가 1.79% 올랐어요. 올라가지고 잔고가 621만원 수익이 조금 늘어갔고 이제 621만원이 됐고 그 다음 화장품 관련주인 토니모리를 20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전량 매도했습니다. 이것도 운이 정말 좋았습니다. 아침에 아침 장전 시간에 거래해서 누군가 매수로 주문이 들어왔길래 매도 주문을 넣었는데 딱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니모리가 조금 빠졌죠. 한 7.7% 정도 빠졌는데
이것도 장중에 한 10% 정도까지 갔다 오른 것 같아요. 빠졌는데 운 좋게 그 빠지기 전에 바로 매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량 매도를 했고 그다음 이제 매도하고 나서 이 벌었는 거에 비해서 수익이 좀 작게 나오는 이유는 매도했는 돈을 가지고 이제 유신도 매수하고 한미글로벌 뭐 이렇게 해가 매매를 좀 했는데 매매하면서 조금씩 계속 손실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고 보니까 큰 수익이 안 나고 플러스 14만원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크게 보면 SY는 뭐 100만원씩 팔았다가 샀다가 매번 했는데 결과적으로 298만원 있는데 301만원이 됐고요. 그 다음 한미글로벌은 177만원 있었는데 요거 좀 줄여가지고 100만원으로 그 제가 봤던 종목들 중에 가장 얘가 조금 약해 보입니다. 저는 실적 면에서는 한미글로벌이 가장 좋은데 이 종목이 지금 일봉으로 보시면 앞에 매물대가 좀 많아가지고 쉽게 못 올라가네요, 탄력이.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면에서는 다 좋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거래량도 별로 안 터지고 이게 못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이 얘를 비중을 줄였습니다. 100만원을 줄였고요. 그 다음 오늘 이제 신규로 잡았는 게 유신입니다. 8일날 방송할 때 제가 토니모리를 그러니까 재건 테마주 쪽으로 돈이 몰려가는 것 같으면 화장품 관련주인 토니모리를 팔고 그 한 종목 추가로 잡을 생각이다 하면서 유신이라는 종목을 언급했는데요. 오늘 유신이라는 종목을 270만원 정도 좀 비교적 비중을 좀 높게 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잡았던 이유 요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토니모리를 매도했던 이유는 지지선이라고 생각했는데 금요일 그 시간의 거래 때 뭐가 있었느냐면 잉글우드랩이라는 종목이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실적 발표 나왔는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어요. 잉글우드랩이. 그래서 시간의 거래에서 거의 하한가 떨어졌습니다. 잉글우드랩이. 근데 오늘 지금 끝나고 보니까 26%나 빠져버렸네요. 그 실적이 뭐 되게 나쁜 건 아닌데 작년 이맘때 억수로 좋았다가 지금 그게 평상시대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주는 효과가 상당히 좀 클 수 있다는 얘기죠. 화장품 관련주들이 대체로 보면은 좀 내려와가지고 횡보를 하고 있었는데 조정을 받고 토니모리 같은 경우도 조정받고 이제 횡보하고 있었는데 실적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잉글루드랩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좀 안 좋게 나왔다. 이렇게 되니까 화장품 관련주가 실적이 안 좋을 수 있겠다. 이렇게 연결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 회사인 코스메카 코리아도 지금 많이 빠졌죠. 16% 빠졌고 그 다음 뭐 나머지 종목들 실적이 좋을 줄 알고 화장품이 잘 팔리는 줄 알고 올라왔었는데 막상 까보니까 잉글우드랩이 별로 안 좋더라 하니까 이제 그 여파로 화장품 관련주들이 전체가 다 내려가 버린 겁니다. 토니모리도 한 7% 정도 빠지고 뭐 CNC한테 13% 이런 식으로 많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단순하게 화장품의 실적이 아주 안 좋았다 이런 의미보다는 재건 테마주 쪽으로 트럼프 테마 쪽으로 돈이 가버리니까 돈이 없어서 밀렸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매수하려는 사람 별로 없는데 악재성 뉴스가 하나 터져갖고 잉글우드랩이 악재성 뉴스가 터져갖고 쭉 빠져버리니까 나머지 종목들도 화장품 별로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되니까 안 좋을 때 그냥 던지자 이런 느낌으로 쭉 팔고 옮겨가니까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지금 증시가 상대적으로 안 좋습니다. 미국 증시는 보시면은 독일 증시도 지금 고점 위치에 와 있죠. 와 있고 일본은 제가 안 본지 오래됐는데 한번 볼까요? 일본도 지금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고 중국 증시 나름 지금 다 위에 있죠. 다 있는데 나스닥 지수 사상 최고치입니다. 이거 월봉을 한번 볼까요? 사상 최고치죠. 나스닥 증시가 만들어지고부터 지금 제일 높은 위치입니다. 사상 최고치를 돌파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지금 효과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뭐 기업들이 미국으로 다 이제 들어오도록 만들겠다 하니까 이제 미국 경제가 기업들이 지금 수익성이 올라가는 겁니다. 갈 걸 생각하고 막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다르다는 얘기죠. 거래소 지수도 지금 여위에 있는 게 아니고 밑으로 계속 빠지고 있는 상태고 코스닥 지수도 아래쪽으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상대적으로 트럼프가 어떤 미국 내의 기업들을 유치해서 미국에서 생산되는 것만 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수출하고 있던 우리나라 쪽에는 타격을 받을 것이다로 지금 해석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패대기를 치다 보니까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되게 약하다. 미국 증시 올라간다고 따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건 이제 반대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미국 기업이 좋아질 것 같다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힘들어질 것 같다. 보조금 지급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될 수 있다 이래 되니까
그 잘 나가던 종목, 대장격인 종목이 한번 얻어맞아 버리니까 삼성전자 같은 이런 종목이 지금 외국인 오늘 또 970만 원으로 받아버렸네요. 팔고 있다가 왕창 더 팔아버렸죠.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굵직굵직한 종목, 삼성전자부터 해가지고 뭐 SK 하이닉스 같은 이런 종목들 지금 급락하고 있죠. 자동차도 지금 아래쪽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오늘은 반등했지만 빠져 있고, 그다음 코스닥 쪽에는 2차전지 쪽이 또 에코프로라든가 뭐 이런 쪽이 또 지금 급락하고 있으니까 2차전지 관련주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게 무너지니까 특히나 또 오늘 그 AI 쪽에서도 안 좋은 뉴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AI 보시면 이수페타시스 그동안 상당히 좋게 봤는데 그 엔비디아의 부품 그 기판 공급이라서 좋게 봤는데 유상증자 뭐 뉴스 뜨면서 지금 22%나 빠져버렸습니다. 이런 종목이 22% 빠진다는 건 진짜 충격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내 증시는 폭망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 그 안 좋은 쪽으로 가버리니까 돈이 시장은 안 좋은데 돈이 가는 쪽으로 몰려드는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꿔 말하면 오늘 보시면 조선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조선을 언급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때 그 조선 관련주에 현대힘스라는 종목이 대장일 것 같다 했는데 현대힘스가 지금 조선에서 보면 가장 앞서가는 그 1000원짜리 종목 빼고 그 오리엔탈 전공하고 뭐 있었는데 오리엔탈 전공 이거 뭐 그 시간에서 뭐 강하고 이랬는데 이런 저가격 말고 제대로 된 거 봤을 때 현대임스가 가장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다음 그 하나오션도 지금 좀 강하게 올라가는 느낌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현대임스가 가장 대장인 것 같습니다. 이건 만약 제가 조선 관련주 들어간다면 이 종목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싶은데 여기 지금 매물대가 너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본전 와갖고 팔려는 사람도 많다 보니까 쉽게 못 끌어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 매물만 소화되면 여기서 올라갔다 내렸다 몇 번 하고 나면 정말 강하면 뚫고 올라가 볼 거고, 만약에 좀 이 매물 소화가 하는데 힘들다면 거래량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죠.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좀 하고 나면 그 다음 매물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팔고 나면 그 다음 강하게 치고 가서 위쪽을 돌파하는 이런 시도가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그래서 조선 쪽에는 개인적으로는 현대힘스라는 이 종목을 가장 좋게 봅니다. 시장이 그렇게 지금 차트상으로도 그렇게 보이지니까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돈이 몰렸죠. 그 다음 그 암호화폐가 지금 달러 기준으로 81,000달러까지 갔습니다. 이거 6만 달러 뭐 7만 달러 계속 하다가 지금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관련주 하고 보니까 이제 강하게 올라가는 게 하나투자증권 뭐 하나투자증권 우선주 이런 거, 그다음 우리기술투자 얘가 이제 가장 오리지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업비트 뭐 투자 지분 뭐 어쩌고저쩌고 하기 때문에, 그다음 이제 갤럭시아 머니터리 같은 이런 거는 이제 같은 토큰 그 블록체인 기법을 사용하는 어떤 이런 쪼개기 판매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것도 관계 있다 해서 이제 같이 움직이는 이런 쪽 종목들로도 돈이 좀 움직였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그 금요일 방송할 때 말씀드렸죠. 트럼프 수혜주 해가지고 조선 쪽하고 암호화폐 쪽에 우리기술투자 같은 혹은 갤럭시아 머니터리 이런 종목들. 근데 제가 말씀드릴 때 조선은 현대임수 요 정도는 들어가 볼 만하다고 말씀드리고, 암호화폐는 직접적으로 비트코인 가격하고 매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요건 좀 들어가는 게 좀 그해서 저는 요 암호화폐 쪽 종목은 들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재건주란 얘기죠. 근데 재건주 보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SG 같은 종목은 여기서부터 지금 너무 강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그리고 유상증자 하고 나서 이게 물량이 많다 보니까, 전환사채 물량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물량 소화가 안 돼가지고 계속 올라가기 좀 벅찬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좀 어느 정도 나오면서 올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매도 물량도 많이 나오니까요. 고점 부분이니까 좀 눌리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강하게 못 갔고, 그 다음 나머지 뭐 SI 스틸텍 이거는 그 저는 개인적으로 얘가 그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쓰기에 들어가기에는 조금 안 맞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얘도 끌어올리기 좀 뭐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만하게 이제 삼부 토건이죠. 예전에 우크라이나 재건 대장이었기 때문에 그 감사 의견 거절해갖고 지금 부실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500원짜리가 지금 1200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배하고 더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얘가 대장격으로 만만하니까 이제 끌어올린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가 들어갔고, 근데 저는 장기 투자 개념을 하기 때문에 여차에서 빠지면은 묻어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 들어가기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이거 만약에 꺾여버렸는데 장기 투자로 그냥 홀딩하고 뭐 끝까지 가겠다고 묻어놔보면 이게 나중에 또 그 연말 다 됐죠. 또 뭐 감사 의견 거절 이래갖고 뭐 상장 폐지 이런 쪽으로 가버리게 되면
그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너무 산 가격의 종목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삼부토건이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 맞지만 제가 봤을 때 대장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여기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SG가 대장으로 보였고 SG가 대장이라서 이제까지 여기서는 계속 몰빵했는데 이것도 금년을 말씀드렸죠. 몰빵하기에는 매물 부담이 너무 돼가지고 쉽게 못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SG는 600만원으로 지금 줄여놓은 상태고요. 그 나머지를 SY하고 한미글로벌 이쪽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른 그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다른 종목이 뭐가 있을까, 올라가지 않은 종목이 뭐가 있을까, 이건 이제 고민해서 보다 보니까 SY 스틸텍은 조금 그 아닌 것 같아서 얘는 빼고, 현대 에버다임은 우크라이나 재건이 맞습니다. 거기에 지금 그 건설 장비 같은 걸 실제로 거기에 업체하고 협업해갖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맞는데, 이 종목을 들어가기에는 조금 그 건설 장비 요런 쪽 치고는 제가 들어가기는 조금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래서 얘는 안 들어갔습니다. 이미 올라와 버리기도 했고, 그래서 얘는 안 들어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있을까 보다 보니까 SY라는 종목이 아직 오르지 않았다는 얘기죠. 다른 건 다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얘는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까지 오르지 않은 재건 관련 종목 중에 괜찮은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제가 고른 게 SY입니다. 그 SY는 중동 쪽에 사우디 네옴시티 뭐 이런 쪽도 연결이 되고, 그 다음 우크라이나에도 그 패널을 생산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철강 공장을 인수해가지고 거기서 직접 현지 업체가 생산하는 이런 쪽으로 한참 이야기 되다가 전쟁이 너무 격화되는 바람에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SG는 실질적으로 그 계약을 해가지고 그 시험 포장을 하고 뭐 이렇게 돼가 있는 상태고, 포스코 인터내셔널하고 협업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더 가까운데, SY도 실제로 MOU를 체결해가지고 거기 공장을 인수하러 부지 확보하러 가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SY도 우크라이나 재건에 그 종전만 된다면, 휴전이나 종전만 된다면 얘도 본격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얘를 그 삼부토건, SG, 뭐 현대에버다임, SY 스틸 요거 빼고 나서 나머지 중에 괜찮은 걸 고르다 보니까 SY가 꽤 괜찮아 보이더라 해서 이제 얘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비중을 지금 한 300만원 정도 SY를 잡아놓은 상태고요. 한미글로벌은 우크라이나 재건 때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됐는데 실적이 워낙 좋습니다. 엔지니어링 업체 중에는. 그리고 그 네옴시티 이런 데 기숙사 같은 거 짓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적이 가장 탄탄한 쪽에 그 엔지니어링 업체, 건설 엔지니어링 쪽이다 이렇게 봤을 때 괜찮아 보이는데, 문제는 이 실적 좋다고 해서 올라가지가 않더란 얘기입니다. 실적 개불도 없는 이 삼부토건 같은 게 상한가까지 실적 좋아갖고 올라가는 건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건 제가 봤을 땐 좋지만 우량하니까 장기적으로 묻어둘만 하지만 지금 당장 빠르게 올라가는 느낌은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100만원으로 오늘 비중을 좀 줄여가지고 이래 177만원에서 100만원 줄였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매수한 유신입니다. 유신을 273만원 매수했는데요. 오늘 가만히 보시면 오늘 또 강했는 게 이게 있습니다. 일신석재하고 인디에프입니다. 일신석재는 그 평화공원 관련한 부분입니다. 휴전선 부근에 거기에 그 석재 돌 캐는 회사잖아요. 그 돌 캐려면 산 같은 거 이런 거가 필요한데 그게 그 뭡니까? 비무장지대 그쪽 편에 거기 있답니다. 그래서 만약 평화공원 한다 그러면 일신석재 그 회사에 땅이 들어간다 해갖고 코아스하고 일신석재는 평화공원 관련주 이렇게 해서 그 남북 경협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주가 괜찮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약 전화 통화를 했다 그러면 뜨겠죠. 그런 관점으로 오늘도 이 재건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던 게 푸틴 대통령하고 트럼프 당선인하고 통화를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통화하면 뭔가 이제 휴전 쪽으로 갈 것 같다 이 기대감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부통원이 상한가 가는 이런 그림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뭐 편지를 주고받거나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이 취임 축하 인사 전화 같은 걸 했다 이렇게 되면 지금은 전화하기 조금 그렇죠. 왜냐하면 러시아에 군대까지 보내놓고 해놨는데 여기서 전화해갖고는 좀 명분이 없지만 여기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어느 정도 조금 진정되는 분위기가 돼갖고 회담 쪽으로 가면 김정은 위원장도 이제 바수가를 얹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해야 북한 제재했던 걸 풀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1대1로 대화를 해가지고 뭔가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전화를 한다거나 무슨 액션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뉴스만 나와도 뜰 수 있는 게 남북 경협주고 그 중에 가장 만만했던 게 이제까지 일신석재였다. 가장 가격이 올라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던 이유는 좀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다. 그죠?
남북 경협주 중에 보면 크게 봤을 때요. 이게 평화공원이고 개성공단의 대표적이었던 게 인디에프입니다. 근데 개성공단은 지금 북한에서 다 부숴버려가지고 저거 걸로 다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이게 빨리 어떻게 대화가 됐으면 개성공단을 다시 이제 오픈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호재가 되는데 지금은 북한에서 자기들이 다 생산하고 저거 다 말아먹어버리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회담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개성공단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으니까 이제까지는 못 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못 가고 있었고 그 다음 이제 아난티 같은 거 금강산 개발 뭐 이런 쪽이죠. 아난티는 금강산에 호텔 골프장 이런 쪽으로 투자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좋게 봤는데 지금 금강산 그 부분 또 김정은 위원장이 다 부숴보고 새로 지으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쪽도 지금 약발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못 가니까 갈 만한 게 없으니까 이제 평화공원 해가지고 인디에프가 대장이다 이렇게 이제 인디에프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인신석재가 대장이다 해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평화공원은 순번이 조금 뒤라고 봅니다. 예전에 움직일 때 보면 철도가 가장 먼저 움직였었어요. 이게 철도가 움직인 이유는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전 대통령하고 만나가지고 백두산까지 KTX 깔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철도 관련주들이 대장격으로 먼저 움직이고요. 이건 이제 북한의 자원을 개발하면 철도로 싣고 오고 시베리아 철도로 연결 어쩌고 이러면서 이제 호재석 움직였던 겁니다. 철도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금강산이라든가 개성공단 이런 게 쭉 움직이고 나서 그리고 움직였던 게 이제 평화공원 이렇게 됐는데 지금 다른 게 못 가다 보니까 대장으로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이 좀 길었지만 제가 유신이라는 종목을 잡은 이유는 이 종목은 철도 관련해 가지고 대장격으로 움직였습니다. 이거 주봉 보시면 한때 잘 나갔었죠. 이 북한의 철도에 KTX 가려면 기존의 북한 철도를 탐사를 해야 될 겁니다. 어느 정도 망가졌는지를 봐야 되니까. 그 실사팀이 정부 관계자들하고 기업인이 갔는데 정부 관계자에다가 기업인이 딱 한 명 따라갔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유신의 임원 한 명이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도하 엔지니어링도 있고 유신도 있고 여러 회사가 있었는데 한국 뭐시기 그것도 있었는데 이름이 지금 너무 오래 이쪽을 하도 안 하다 보니까 한국종합기술 여도낸 그쪽입니다. 엔지니어링입니다. 철도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있었는데 누가 가나 하고 막 하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때 그 당시 때 도하 엔지니어링에서 갈 것으로 막 예상하고 움직였었는데 정작 간 거는 도하 엔지니어링이 아니고 유신에 있는 임원이 따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얘가 대장이다 이렇게 인식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유신 같은 엔지니어링 업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산업, KTX의 콘크리트 밑에 바닥 콘크리트, 대오AL, 대하TI 이런 종목들인데 제가 봤을 때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철도 개발이 그나마 남북 경협 쪽에 만약에 트럼프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통화를 한다 이렇게 됐을 때 남북 경협 쪽 가자 했을 때 움직일 수 있는 게 일신석재는 이미 와버렸다는 얘기죠. 많이 와버렸기 때문에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얘는 올라가는데 매물 받는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쉽게 못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고 개성공단은 너무 또 산 종목입니다. 이거 800원짜리 이런 종목 들어가니까 부담스럽죠. 그래서 얘도 그렇고 해서 이제 제가 봤을 때 남북 경협주 쪽으로 뜬다면 유신이라는 종목이 가격도 괜찮고 이 종목은 실적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보시면 실적이 나쁘다긴 않는데 영업이익도 나오고 있고 지금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탁월하게 좋진 않죠. 뭐가 좋으냐면 이 종목은 지금 시가총액이 73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유동주식 수가 148만 주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액면가가 5천원짜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상당히 저평가된 것으로 보여진다는 얘기죠, 보기에. 그리고 유동 물량이 작기 때문에 제대로 탄력받으면 급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5천원짜리이기도 하고. 이건 이제 상속 이런 거 하려고 일부러 누른다는 그런 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워낙 안 붙었는데 오늘 보시면 13만 8천 주에서 2만 주, 3만 주씩 거래되다가 오늘 상당히 의미 있게 13만 8천 주나 거래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봤을 때 탄력만 받는다면 유신도 한 번쯤 시세가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말이 좀 길었지만 273만원 요렇게 지금 추가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토니모니는 600만원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여전히 대장이라고 봅니다. 우크라이나에. 그다음 화장품 관련주는 지금 악재 뜨는 바람에 같이 무너져 있으니까 정리됐고요. 해버렸고 SY가 중동 혹은 우크라이나 겸해서 한 300만원 정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스틸텍이 계속 못 올라가면 인식이 스틸텍은
우크라이나 재건이 아니구나라고 인지가 되면 그쪽으로 가 있던 사람들이 SY 쪽으로 돈이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300만 원 잡은 거고요. 그다음 한미글로벌은 그 좋아 보이지만 탄력이 좀 떨어지니까 100만 원 잡았고, 오늘 유신을 거의 승부 개념으로 273만 원어치 매수를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이쪽에 지금 포진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할 건 그렇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국내 기업들이 오히려 악재로 지금 작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그렇고, 뭐 자동차, 2차 전지 이런 쪽이, 테슬라는 급등해갖고 사상 최고치로 막 급등하고 있는데, 테슬라 구경이나 한번 할까요? 일론 머스크가 정말 대단한 저걸 했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부터 한번 봅시다. 얼마나 올랐는지. 자, 최고치 뚫고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죠. 일론 머스크가 언제 본격적으로 트럼프 후보를 지지를 했냐면, 그때 있죠. 펜실베니아에서 트럼프 대통령 저격당해가지고, 귀에 이렇게 총알 스치면서 피나는데 이렇게 싸우자 하면서 이렇게 멋진 장면 나온 거. 미국 국기를 배경으로 해서 탁 하는 그 장면. 그거 딱 나오는 날,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하겠다고 하고 확 던졌습니다. 승부를 봤습니다. 그 사진 한 장에 저도 그때 그걸 좀 생각을 했거든요.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왠지 미국인 스타일에 딱 어울리잖아요. 미국의 남북전쟁이나 뭐 이런 영화 보면, 영국하고 싸울 때 이런 데 보면 미국 국기 딱 흔들고 영화에 나옵니다. 본단 주로 미국 국기를 쫙 걸고 앞으로 달려가면서 막 따라가 이런 어떤 있죠. 막 그런 느낌. 그 사진 한 장에 트럼프가 총을 막 맞은 상황에서 주먹을 불끈 쥐면서 그렇게 싸우자 이렇게 한다는 그 자체에 뭔가 이렇게 탁 끌어오르는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일론 머스크가 이때 이건 무조건 이번 트럼프가 당선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자율주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하려면 정부의 규제를 좀 풀어야 되거든요. 이 규제가 막혀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지금 자율주행 같은 거를 실행을 못하니까. 근데 이런 걸 하려면 정계 쪽으로 들어가서 어떤 파워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의 정주영 정주영 회장이 기업 규제를 너무 많이 하니까 이게 현대그룹이 어느 정도 크고 나니까 더 이상 안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대통령 돼갖고 규제를 좀 바꾸겠다 이런 취지로 대통령 출마했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기업가로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정치권의 어떤 발목 잡는 이런 벽을 허물어야 클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출마를 하셨었거든요. 그 당시 때. 마찬가지로 일론 머스크도 여기서 더 크려면 어떤 정부의 규제 이런 거를 풀 수 있는 그런 권한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트럼프 후보에게 뭐 몇천억 갖다 부었죠. 부었는데 지금 몇십조를 벌어버렸습니다. 붓고 나서 엄청나게 장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현상이 국내에 있는 이제까지 잘 나갔던 반도체 같은 오늘 반도체 봤는데, 시간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여튼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충격받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테마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고요. 그 테마주 중에 가장 강력해 보이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 재건 쪽 아니면 조선 쪽.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으니까요. 그래서 조선 쪽이나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쪽, 남북 경협주 쪽 포함해가지고 이런 쪽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암호화폐는 잘 올라가긴 하는데 이 종목이 암호화폐하고 이렇게 매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래도 따라가긴 따라갑니다. 약간 시차를 두고 움직여서 그렇지. 그래서 적응이 잘 안 돼갖고 이건 이제 제가 매매를 안 하는 것 뿐이고, 요런 종목들이 관심을 시장에 주목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아직도 저는 재건 쪽에 올인한 상태다. 단지 이제 종목을 지난번에는 SG 한 종목에, 제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래전부터 SG 올인을 계속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부터 지금 제가 SG 올인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때도 참 스릴이 있었습니다. 이거 이날 올라갈 때 올인했는데 그 다음날 확 빠졌죠. 확 빠져가지고 하루에 손실이 그냥 200만원 손실났는데 그 다음날 다시 또 거꾸로 확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손실 나고 바로 회복하고 이런 식으로 이때도 마찬가지죠. 겁나게 갖고 손실 봤는데 올인하다 보니까 다시 되돌아 올라가가지고 손실을 만회하는 뭐 이런 식으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올인했는데 일주일 동안 쭉 빠졌다가 하루 만에 다시 올라와 버렸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경험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SG는 많이 올라왔으니까 여기 비중을 좀 줄인 겁니다. 다 판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코스트나이트 선생님 그 책에도 보면 나오거든요. 그 코스트나이트 달걀에서 요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달걀의 하단 부분입니다. 코스트나이트 달걀에서 하단 부분은 내려올 때 맞다고 싶으면 제가 여기서 잡기 시작했었어요. 실제로 여기서 잡기 시작했는데 내려오면 계속 매수한다는 얘기입니다. 추가로 계속 매수해서 돌 때까지 확신이 있다면 계속 돌 때까지 매수를 하고 계속 매수했죠. 그 다음 여기서 달걀의 옆면 부분입니다. 지금 올라가는 게 옆면 부분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달걀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길게 봤을 때 이게 달걀의 아랫면이고요. 여기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죠. 이때는 홀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밑에서는 내려올 때마다 계속 사가지고 그럼 평단가가 낮춰지면서 이제 바닥권에서 매수를 하면 인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하고 거의 제가 장투 개념으로 해갖고 인내를 했습니다. 여기 내려올 때도 참아가지고 본전을 회복했고 여기서 밀릴 때도 인내를 해갖고 다시 되돌렸고 수익으로 전환을 시켰죠. 이렇게 돌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홀딩이고 그 다음에 달걀의 윗부분 굳이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게 달걀의 아랫부분이라면 이 부분을 홀딩을 하죠. 그 다음 달걀 윗부분으로 갔을 때 이익 실현을 하는데 다 팔아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왜냐하면 마지막 불꽃이 가장 화려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쉽게 말하면 여기서 올라왔을 때 여기서 만약 다 팔아버렸다면 여기 올라가는 이날 팔 게 없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대부분을 이익 실현을 하고 조금 남겨놓으면 마지막 불꽃 이때가 가장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찌끔찌끔 올라가는데 여기는 꼬리 달고 밀려버려서 그렇지 이게 장중에 올라가는 그림으로 봤을 때 4,000원까지 찍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불꽃이 있기 때문에 전량 매도는 될 수 있으면 조금은 남겨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끝에 가서 마지막에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지금 600만원을 가지고 있는데 올라가면 100만원씩 이익 실현을 할 겁니다. 이게 지금 4,000원대 가면 4,000원 안 가고 한 요 정도 제가 지금 줄을 미리 끊어볼게요. 요런 느낌으로 오늘 좀 팔아버릴 뻔했습니다. 올라온 위치가 대충 4,000원 딱 떨어지면 조금 가거든요. 약간 밑에서 팔아주는 게 좋습니다. 1차적으로 매도한다면 꼭 팔아야 되겠다 싶으면 요 정도 선에서 한 100만원 정도 이익 실현 요런 느낌으로. 그 다음 주봉으로 봤을 때 주봉은 뭐 최고점이네요. 지금 여기가 지금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100만원 팔고 그 다음 여기서 다시 또 급등하면 또 100만원 팔고 이런 식으로 100만원씩 이익 실현을 하는 겁니다. 하고 나서 한 200만원 정도는 남겨놨다가 최후에 한 4,000원 돌파하고 5,000원 6,000원 이렇게 막 갈 때 날아간다 싶을 때 그때 마지막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600만원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내려오면 그냥 홀딩하면 제가 하는 스타일이면 시간 개념이니까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면 하루 만에 끝내겠다 했으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 끝날 때까지 지켜보자 이런 의미로 내려와도 그냥 계속 홀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홀딩을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SG의 특징이 하는 김에 계속 할게요. 어떤 사람 3,400억입니다. 유상증자 해가지고 물량이 좀 많이 늘어서 6,500만 주지 물량은 많습니다. 많은데 시가총액이 3,400억밖에 안 되죠. 근데고 이게 지금 실적 보시면 안티들이 이게 지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계속 적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작년에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35억이고 지금도 계속 적자죠. 그래서 적자가 계속 나고 있는 부실한 회사다. 이 삼부토건처럼 부실한 회사인데 억지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 다르게 생각하냐면은 유상증자를 했는데 성공적으로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는 얘기죠. 당장 돈 없어서 망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건 걱정 안 해도 되고 그 다음 실적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번 분기 때 지금 이제 11월 달에 곧 실적 나오겠죠. 한두 개씩 나오고 있으니까 이 실적 발표 때 플러스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기업에 대해서 탐방도 안 해봤고 모르지만 애널리스트들이 기업 탐방해갖고 보고하는 그게 YTN에서 방송을 했는데 어디 정부사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뭐냐면 원래
그 영업이 흑자가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상당 부분 많은 흑자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3월 달에 1분기 때 마이너스 59억에 2분기 때 마이너스 11억인데 이게 원래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이 플러스로 해가지고 몇백억 나오려면 여기서부터 영업이익이 플러스로 확 전환되는 게 두 번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이번 9월 달에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서 조만간에 실적 발표하는데 영업이익이 한 6, 70억 나오랬다 이러면 그 퍼센트로 하면 어마어마한 퍼센트로 그 흑자 전환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그 뉴스로 인해서 급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급등하면 그 흑자 전환했으니까 올라가겠지 하고 이제 벌떼처럼 들어오겠죠. 미수몰빵을 막 들어오겠죠. 근데 그 뉴스가 오히려 시세를 분출하면서 털어먹기 딱 좋은 위치가 돼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가 나온다면 쭉 올라간다면 거기서 일부 이익 실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SG는 적어도 3분기 실적 발표 정도는 한번 지켜보고 그 다음에 줄일지 말지를 결정해야 된다. 그리고 최후에 한 200만원, 300만원 정도는 끝까지 그러니까 휴전할 때까지 가자 이런 느낌으로 달고 가는 그런 전략을 지금 현재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이 삼부토건이 상한가 가고 이런 거는 좀 약간은 좀 속이 쓰리지만 저는 이 종목 들어갈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결정해놨기 때문에 현대보다는 마찬가지고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돈 버는 그 히카베 상업자 저도 벌면 되니까 그런 느낌으로 저는 이제 SY하고 한미글로벌 이 종목을 그 SG 바닥에서 사듯이 이 종목을 매수를 한 겁니다. SY가 지금 거의 코스트라인 달걀을 치자면 지금 하단 부분이죠. 여기는 계속 매수할 때 이런 느낌으로 지금 매수를 한 거고 돌고 나서 여기쯤 오면 이제 일부 이익 실현 더 위에 올라가면 팔고 빠지는 이런 쪽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유신도 마찬가지죠. 지금 딱 그림이 방향을 돌리는 오랜 기간 동안 많이 빠져가지고 행보를 하고 돌을 올리려는 이 돌 올리기 쉽게 못 돌 올린 이유는 여기 물려있던 사람들이 매물이 있기 때문에 그걸 소화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빨리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 SG 같은 이런 종목은 이 매물을 다 뚫고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이제 매물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약간만 호재로 탁 쳐도 그냥 급등해 버리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 3부터 본다 아마 매물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여기 많은 매물대를 뚫어 놓으니까 이 부분은 매물이 거의 없는 상태로 올라와 버린 겁니다. 이 정도까지는 매물이 없이 그냥 소수의 사람만 물려있는 금액대니까 매도가 많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끌어올리면 쉽게 끌어올릴 수 있는 거고 이쯤 가면 이제 1,500원쯤 가면 이 부분에 매물이 있기 때문에 쉽게 못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그 대장으로 가니까 가는 게 나쁘진 않다 개인적으로 봅니다. 얘가 가면 다른 거 따라가니까 그런 의미로 이제 후발주까지 포진을 해서 이제 그 재건 관련주 쪽에 계속 시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대충 요 정도로 하고요. 의견 있으면 댓글 주시고 그 방송을 길게 하면 잘 안 본다는 걸 알지만 또 제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을 설명을 또 안 하면 또 그럴 것 같고 이래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길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의견 주시면 참고해가지고 제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